아나운서 김한나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야 공식 대변인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직접 보셨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정연설은 이건 뭐 사실상 국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또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우리가 늘 중계를 하죠.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 오늘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예산안을 확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어서 이 지금 당면한 위기와 당면한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라는 이런 걸 이제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노태우 대통령 시작됐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한두 분밖에 안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매년 했거든요. 네,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도 매년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예산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깥에서 못 들으셨죠? 박성준 의원님은? 원고 다 배포됐는데 뭐 어떻게. 뭐 시정연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정치의 흐름을 딱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하겠다, 공안 통치하겠다라고 이미 규정을 한 상태였고 야당과의 협치는 없는 거죠. 야당을 멸살하겠다,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정치를 지금 이미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 협치하겠다고 했어요. 국회 와서. 5개월 지나서 지금 협치했습니까? 야당 멸살하고 야당 탄압만 하고 있는 거고 언론 탄압하고 있고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민주주의 위기에 와 있어요 이미.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야당에게 선전포고하고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미 대통령이 EXX라고 해서 그 국회에 대한 욕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걸 확인해 줬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과도 하고 협치를 하려면 그 문을 열어야죠. 문을 닫은 상태에서 협치하겠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에서의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로 걱정이고요. 이미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거든요. 민주주의 위기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실력 있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경제 파고가 오는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부의 실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이게 참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야당 국회의원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전 측근 그분이 이제 우연찮게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해가지고 최근에 민주연구원을 출근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네. 제가 그랬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무의식에서 나오시는군요. 참 비극적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득표한 대통령과 역대 최고 득표로 낙선한 참 무슨 후보 간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너무 민감하신 문제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아 먹은 적 없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5년 전에 이미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아니 있는 죄를 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걸 정치 보복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얕은 수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국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그 부원장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도 영장 집행이요. 이 아무데나 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네. 특정된 장소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뭐 야당 국회의원이나 뭐 특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갑자기 사탕 하나 받아 먹은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민감하시니까 야당 전체가 국정감사도 못하고 동원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아니, 갑자기 전반적인 참. 것을 볼 때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탈탈 털어서 다 구속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 있는 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SI 자료만 딱 보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서욱 국방부장까지 구속시키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 화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특혜. 근데 특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50억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했는데 특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뭐로 들어갔냐면 대선 자금이라고 해서 유동규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이 본질이 뭐냐에 갔을 때 다 벗어난 거예요. 지금 볼 때.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겨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 정권 현 대표 이거 정치 탄압하면서 한마디로 구속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네네. 김용 부원장의 파일을 가져갔는데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민주연구원 8층에 가보면요. 부원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히 큰 건물, 그 사무실이 아니고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인데 딱 책상이 3개가 있어요. 3개. 부원장실. 부원장의 책상이 딱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김용 부원장이 출근도 며칠 안 했고 실제 거주한 것도 거의 없어요. 지금 볼 때. 저 회사 생활을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일을 실제 6개를 가져갔는데 3개가 X파일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문서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8억을 받았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문서 파일을 가져간 겁니다. 자, 아무튼요. 제가 좀 말을 보탤게요. 조금 전에 또 진성균 원내수석까지 민주당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좀 오늘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경태 의원 와가지고 국민의힘 얘기합니다. KBS가 균형 잘 잡고 저 있습니다. 50억 원 빨리 수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검찰에서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죠. 네. 그래서 대장동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 안 해도 50억 수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모든 수사는 돈을 쫓아가는 수사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 과연 거기 등장하는 법조인이나 모씨가 돈을 받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돈을 받았으면은 진짜로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준다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돈의 용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김용 수사와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막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아니 뭐 사탕 하나 안 받아 먹었는데 뭘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그냥 하면 되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전에 월북자로 낙인 찍힌 가족들이 그 단원을 해서 그 신원을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수사인데 이걸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러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했던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이게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지금 뭐 사탕 하나 찾아본 게 없고 당시에 가입한 게 없다면은 그걸 목적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탄하려고 지금 빨리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기국회 진행하는데 그 전전긍긍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하시죠. 아무튼 그 사정정국 그 다음에 또 시정연설 보이콧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데 이 대치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대치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본연의 모습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초기의 모습은 통합과 협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합이 아니라 분열하고 저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극단주의에 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인가요? 경산의 위원장이죠. 경산의 위원장을 써가지고 뭐 김일성주의자 나오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 주사파 용어 나오고 이거는 보면 실질적으로 극단주의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통합이고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인데 한쪽에 치우친 정치, 무게중심이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것은 결국은 분열과 극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대통령이 이 5년을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예.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비전이 별로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최영도 의원님. 아니, 지금 왜요? 재정 상황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또 이렇지만 어렵지만 사회적 약자는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거 연구개발을 통해서 미래 성장 자원을 안보 민주당 때 하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제 민생을 둘러싸고서 머리를 맞대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민주당 스스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그 길을 쓰고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남들은 다 정말 누구 말씀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또 주식 살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식도 사시고 그다음부터 뭐 대표 또 무슨 관계도 없는 인천에 출마해 가지고 결국 지방선거 다 망치고 그리고 왜 당대표가 되게 했는지 민주당 내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재명 대표도 사탕 하나 받아 먹은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수사해봐라 그러고 당이 이 전체 김용이라는 사람 사건 수사에 빨려 들어가는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이나 또 오늘도 당장 이게 시정연설에 보이콧하지 않으시고 같이 했다면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이런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시정을 통해서 밝혔지만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이제 이 5개월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정권 취임하는 5개월의 민심 위반에 아주 저는 극도에 이르렀다고 봐요. 국민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낙인을 찍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심 위반의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이러한 전 정권 찍어내게 하는 모습은 결국 민심 위반에 대한 돌파구로서 상대적으로 적장을 쳤을 경우에 그 적의 분열 양상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김의겸 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저는 우리 김의겸 의원이 참 동료 언론인으로서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슨 매체의 취재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 녹취했던 거 다 했던 것 같은데 우선에 그 등장한 사람이 여권 내에서 얼마나 큰 신망인 사람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녹취를 제가 들어봐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단정을 하는 데다가 그 등장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장관직이뿐 아니라 모든 공직을 걸겠다고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 면책특권이 발동하는 적용되는 국감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을 장관을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여러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내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들을 민주당 내에서 많이 하십니다. 만약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 가장 중요한 건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단초가 있다고 했을 때 제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성립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겠습니까? 누가라는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그 실제 인물 이세창 전 총연맹 네. 총재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언제라고 했을 경우에 이미 특정 시간에 나와요. 7월 19일, 20일 새벽 시간에 있다라는 거고 등장 인물들이 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노래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동백아가씨 노래했다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혹 제기를 넘어서 이것이 이제 사실 규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러 이제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몇 분들 방송하러 갈 때 보면은 술 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대통령 술 먹는다. 아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약주야.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경선 아니 제 얘기가 들어보면 경선이라든가 본선이라든가 그 이후로 그 쟁점이 다른 쟁점이죠. 아니 제가 얘기를 그 얘기들이 청담동의 그 카페에 갔느냐 그 얘기들이
어떤 한 개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만났던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 쟁점이 그것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의혹 제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이제 차 장관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금 의혹 제기를 입증도 못하면서 맞느냐 아니 자기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의원님 전 술을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제가 그 만일 반경 내에 몇 킬로미터 지점이라도 있었으면은 네. 제가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저 어느 매체인지 모르지만 그 매체가 했다고 유튜브 그럴 때 방송입니다. 다 그걸 뭐 그리고 그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들. 자, 한동훈 장관께서 김의겸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가졌냐 법적 책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의겸 의원은 뒷골목 깡패나 할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니 잠깐만 요건 사실관계가 한번요. 제가 한번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13년 한 7월인가 언제 뭐 이제 언론이라고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13년 이요? 예, 2013년 돌아가면 그 네.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국 앵커를 하고 있었을 텐데 7월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최순실, 2 정윤회, 3 박근혜. 이 얘기를 그날 들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당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예. 근데 그게 한 1, 2년 있다가 사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내부 집단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도 제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 제보를 통해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제보를 받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빙성을 따져봤겠죠. 네, 따져봤겠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취재했던 아주 유명한 기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정도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아니 김의겸 의원이 어떤 다른 내용을 한 발짝 더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런 거죠. 이런 의혹 제기가 되면서 어떤 거냐면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저 주진우 앵커도 잘 알잖아요. 이런 의혹 제기가 됐을 경우에 거기 관계자들이 어느 날 또 제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꼬가 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제보들이 많이 이루어질 그래, 겁니다. 세상에 네. 비밀이 없고 근데 이번 일로 하여튼 민주당이 그동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그런 게 아닌데 또 그렇게 들린다고 뭐 바이든 이어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스스로 다 그 결말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발 사실 좀 확인 좀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김대엽 사건 때 그 뭐 녹음 테이프 들고서 이게 1990몇 년에 지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 그랬는데 녹음 테이프 자체가 2002년 싱가포르에서 개체 만들어진다고 드러나가 사기죄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허망한 결론 많이 봤습니다. 누구 말 믿고서 자,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죠. 그럼요. 네. 네, 네. 금방 나오겠죠. 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의혹 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어느 날 이게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숙성됐을 때 또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제보가 되고 예. 김의겸 의원 저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뭐 상황을 따져봤겠죠. 참 지켜보자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그래요. 사실관계가 확인될 거예요. 네, 네, 네. 네. 빨리 판단하시기 좋을 거예요. 레고랜드 예. 사건은 빨리 정리돼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레고랜드 한 3천억짜리 저 채권의 문제입니다. 채권 네. 문제인데 이게 전임 지사께서 도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제 이 사업이 잘 될 거라 예단하에 진행하신 30초 거죠. 남았는데 다 전임 쓰십시오. 지사 얘기하지 말고 하고. 지금 김진태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아니, 지금 지금 레고 그러지 사태가 마시고요. 김진태 사태인데 거기를 거기를 경제가 잘못한 얼마나 걸 심각하냐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도 하지 말고 네. 국가 부채 못 누린다는 게 지금 국채가 한전이 채권이 50조입니다. 50조. 그걸 못 이 받았어요. 굉장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안 팔립니다. 네. 국채와 같은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5초 남았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저도 무슨 5초 뭐 얘기하면 인사예요. 김진태 이번 지사가 레고 무슨 얘기 사태는 모르지만 김진태 사태다. 아이고.